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신변종 바이러스연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영일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 신변종 바이러스와 또 인체에 감염이 이렇게 되어서 또 질병을 일으키는 인수공통 전염병 바이러스들을 연구하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사람에게 질병을 나타내고 또 그 질병을 나타내는 기작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인체에 감염이 되는 다양한 바이러스들은 아직 알려진 것들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들 중에 극소수만 지금 밝혀져 있는데요.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감염이 되어서 이런 코로나와 같이 팬데믹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진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는 기초과학연구원 산하의 바이러스 연구소로 2021년 출범이 되었습니다. 이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는 이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해서 국내의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출범된 연구소로 다양한 질병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이 기관이 설립되었고, 또 그런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연구를 통해 앞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체 감염성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자 이 연구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출몰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료제와 백신을 또 개발할 것이며, 또 그 치료제와 백신이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시급했습니다. 그래서 처음 출몰했을 당시에 이 백신의 효능평가 또는 치료제의 효능평가를 위해서는 그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는 감수성을 가진 동물 모델이 필요했는데,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동물 모델이 처음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. 그 상황에서 저희는 인플루엔자 연구를 주로 하고 있었던 실험실이었고, 그 실험실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던 그 인플루엔자 호흡기 바이러스의 아주 좋은 동물 모델인 쪽제비의 한 종류인 이제 패럿 동물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 결과 패럿 동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때 인체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었던 그런 증상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, 그 쪽제비 동물끼리의 바이러스 전파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던 실험이었습니다. 패럿이라는 동물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, 잠복기 이런 것들을 재현을 하게 되었고요. 이 재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개발되었던 백신이나 치료제 등이 패럿 동물을 이용해서 이제 평가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실험입니다. 이런 것들은 처음에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을 때 가장 시급하고 중요했던 부분은 어떻게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할 것인가, 또 그것의 효능을 입증할 것인가가 되겠는데요. 그 이전에 있어서 이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감수성을 가진 동물 모델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. 그 가운데에서 패럿이라는 동물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. 이 연구 결과로서는 국제 저널인 셀 호스트 앤 마이크로브스라고 하는 저널에 게시가 되었고,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자료를 인용을 해서 이 코로나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2021년 코로나 관련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정 면역세포를 과활성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을 하였는데, 이 면역세포의 과발현이 과연 어떠한 면역세포가 더 이렇게 과발현이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생체 내에서 폐를 손상을 시키는지를 밝혔던 연구 성과가 있습니다. 이를 통해서 면역세포의 과발현을 통한 분석들을 단일세포 수준에서의 아주 정확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어떠한 면역세포의 과발현이 과연 폐 손상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통해 국제 저널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간되었습니다. 고령인 65세 이상의 그 코로나 감염 환자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치명률이나 증상들이 더 심하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는 물론 증명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것은 이제 가설일 뿐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. 연령대가 서로 다른 어린 나이에 또는 고령의 패럿 동물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 후에 또 그것들에 대해서 바이러스의 부하라든지 면역세포의 발생들을 면밀하게 조사를 하였습니다. 그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 알려진 것과 같이 고령의 패럿에서 좀 더 많은 바이러스의 발산과 바이러스의 양, 그리고 폐 조직에서의 바이러스로 인한 면역세포의 과활성이 이 폐 손상을 야기한다고 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. 동일한 결과로 국제 저명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그것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.
현재도 저희 바이러스 기초 연구소에서는 인체에 감염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사망을 하거나 또 굉장히 이제 치명률이 높은 그 바이러스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바이러스들 외에도 현재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너무나 길게 또 힘들게 지나왔듯이 향후에도 어떠한 바이러스가 코로나 시대와 같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여부에 대한 것들을 또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다시 제3차의 코로나, 제4차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 바이러스 연구소에서는 이것들이 향후에 발생을 하였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기초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.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 바이러스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출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많은 성과들을 또 나타내고 있고,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바이러스 연구라고 하는 것이 향후 또 어떤 바이러스가 출현을 해서 어떻게 또 인류에 많은 피해를 입힐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배경들이 필요하게 됩니다.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이러스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처음 시작하시는 학생분들, 연구를 시작하신 연구원분들이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또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